2019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인 교수가 한글을 발표하자 70세 백인 교수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야만적인 상형 문자로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20명의 교수들이 일제히 폭소를 터뜨리며 한글을 원숭이가 긁어놓은 낙서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단 5년 후 그 모욕받던 한글이 UN 공용 문자로 채택되고 전 세계가 한글의 과학적 우월성에 경악하게 됩니다. 하버드를 무릎 꿇게 만든 한국인 학자의 완벽한 복수, 그 충격적인 실화를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어르신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버겁고 힘든 일상생활에 한 줄기 빛 같은 감동을 선사하는 감동망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로 한국인으로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치욕적인 순간이자 동시에 우리 한글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증명하게 된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오후 3시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와이드너 도서관 7층 VIP 세미나실. 저는 손에 든 발표 자료를 내려다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42세의 나이로 서울대 언어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이곳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었지만 그날만큼 긴장되는 순간은 없었어요. 세미나실에는 하버드 언어학과의 쟁쟁한 교수 20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존 윌리엄 존슨 교수는 언어학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죠. 70세의 백발 노 교수는 40년간 하버드를 지켜온 언어학과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글을 이용한 멸종위기 언어 보존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한글의 과학적 조합 원리를 활용하면 현재 영어 알파벳 26자로는 표기 불가능한 북미 원주민 언어들을 완벽하게 문서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간 세미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0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교수들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존슨 교수가 갑자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세미나실 전체를 울렸죠. 지금 이 신성한 하버드에서 코리안이 만든 야만적인 상형 문자로 우리를 가르치려 드는 거냐? 고함을 질렀습니다. 순간 세미나실이 지옥 같은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20명의 교수들이 일제히 폭소를 터뜨리며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한 교수는 한글, 그게 뭐야, 어린아이들이 그린 낙서 같은 거 말이야? 라며 비웃었어요. 또 다른 교수는 원숭이가 나뭇가지로 땅에 긁어놓은 것 같은 글자로 언어학을 혁신하겠다고 하하 라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존슨 교수의 다음 말이었어요. 김, 너는 분명 똑똑한 놈이야. 그런데 왜 너희 나라 미개한 글자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지? 영어로도 충분히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잖아. 그 쓰레기 같은 한글 따위는 박물관에나 처박아둬. 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10년간 이곳에서 쌓아온 신뢰와 존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존슨 교수는 계속해서 날카로운 말을 쏟아냈어요. 제가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고 해도 이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글 같은 지역 문자로 국제적 학술 연구를 하겠다니 이건 하버드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단언했어요. 다른 교수들도 거들었습니다. 왜 15세기 조선의 문자를 21세기 언어학에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영어와 라틴어로 충분하지 않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존슨 교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며 이 터무니없는 제안은 여기서 끝이라고 선언했어요. 세미나실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저의 주먹이 자연스럽게 꽉 쥐어졌어요.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후 며칠 동안은 더욱 참혹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이 비웃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대학원생들까지도 수군거리며 저를 바라봤어요. 학과 사무실 직원들도 제가 지나가면 희죽거리며 웃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팠던 건 점심시간 교수 식당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제가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고 있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교수들이 모른 척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결국 저는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아 쓸쓸히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3일 후 연구실에 출근했을 때였어요. 연구실 문에 누군가가 한글 우스운 그림 문자라고 빨간 펜으로 낙서를 해놓았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책상 위에는 제 연구 제안서가 찢어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낙서를 지우며 이를 악물었어요. 찢어진 제안서를 하나하나 주워 모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결심이 섰어요. 그날 밤 저는 캠브리지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글로는 안 되는 걸까?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이 솟아올랐어요.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의 과학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였거든요.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캠브리지 아파트 서재에서 세종실록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굴욕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끓어오르는 타오르는 분노 말입니다. 미개한 글자라고, 원숭이가 긁어놓은 것 같다고. 저는 주먹을 꽉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한글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세종실록 28권을 넘기며 1443년 12월의 기록을 읽었습니다. 의달의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만드셨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글자는 고전을 모방한 것이 아니고 성음을 바탕으로 하여 만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 폭발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존슨 교수와 그 무리들이 조롱한 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세종대왕의 천재적 발명품을,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모독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서재 벽면에 걸린 훈민정음을 해본 복사본을 바라봤어요.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자연히 그 글이 있다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맞아, 이것은 자연의 원리야. 저는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언어학의 혁명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미친 듯이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하버드 도서관이 문을 닫는 새벽 2시까지, 때로는 24시간 내내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제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우월성을 완벽하게 증명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저는 세계 모든 문자 체계를 분석했어요. 로마자, 그리스 문자, 키릴 문자, 아랍 문자, 히브리 문자, 산스크리트 한자까지. 3개월간 잠을 하루에 3시간씩만 자며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다른 모든 문자들은 역사적 우연이나 종교적 전통에 의해 만들어진 반면 한글만이 유일하게 인간의 발음 기관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설계된 문자였습니다.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끝이 윈인 몸에 닿는 모양이라는 훈민정음 해례의 설명을 읽으며 저는 전율했어요. 15세기에 이미 조음음성학의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모음체계였어요. 아래하는 하늘을, 은은 땅을, 이는 사람을 상징한다는 설명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음성학의 모음 삼각도와 정확히 일치하는 과학적 체계였어요. 저는 하버드 언어학 도서관에서 국제 음성기호 IPA 자료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현재 언어학자들이 사용하는 IPA의 많은 원리들이 이미 한글에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보들아. 저는 도서관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들이 19세기에 겨우 만든 국제 음성기호를 우리 조상들은 15세기에 이미 완성했다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어요. 저는 하버드 도서관 지하 특수 자료실에서 19세기 유럽 언어학자들의 미공개 연구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의 언어학자 비렐름 폰 훔볼트의 1820년대 개인 일기가 있었어요. 그 일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의 문자 체계를 연구해 본 결과 이것은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표현 문자라고 평가했어요. 유럽의 어떤 문자도 이만큼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진다면 서구 언어학의 우월성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까지 표현했더군요. 제 손이 떨렸어요. 이미 200년 전에 유럽의 최고 언어학자가 한글의 우월성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숨겨왔던 거예요. 더 찾아보니 비슷한 기록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언어학자 앙투안 메이에의 1930년대 비밀 보고서에도 조선 문자의 과학성이 라틴 문자를 능가한다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무지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의도적인 은폐였습니다. 서구 중심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숨겨온 것이었어요. 이제 알았다.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숨겨온 진실을 내가 세상에 드러내겠어.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연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한글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서 서구 언어학계가 200년간 숨겨온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건강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한글을 어떻게 모독했는지 받잖냐고 이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때부터 저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오직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했어요. 하버드 언어학과를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완벽한 증거 수집이었어요. 저는 하버드 도서관뿐만 아니라 MIT, 예일, 컬럼비아 대학의 고문서실까지 뒤졌습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서구 언어학자들이 남긴 모든 기록을 찾아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일의 막스 밀러는 1876년 개인 서신에서 조선 문자가 인도 유럽어족 연구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썼더군요. 영국의 헨리 스위트는 1890년 비밀 보고서에서 한글의 음성학적 정확성이 로마자를 압도한다고 평가했어요. 더 놀라운 건 20세기 들어서도 이런 평가가 계속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구조주의 언어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레오나르드 블룸필드조차 1933년 동료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글이 세계 최고의 표현 문자라고 인정했더군요. 하지만 이 모든 기록들은 공식 학술지에는 한 번도 실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서구 언어학의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이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00년간 축적된 서구 언어학자들의 비밀 기록만 해도 3,000페이지가 넘었어요. 이 정도면 하버드 전체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현대 언어학 이론과 한글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었어요. 저는 촘스키의 생성문법 이론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한글의 자음 체계는 현대 음성학의 조음 방식 분류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기역, 키읔기 같은 조음점에서 기식의 차이로 구분되는 원리는 500년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현대 음성학자들이 20세기에 와서야 정립한 이론을 세종대왕은 15세기에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모음 체계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아래아, 이를 기본으로 한 세모음 체계는 현재 음성학에서 말하는 모음 삼각도의 완벽한 구현이었어요. 심지어 오, 우, 아어 같은 복합 모음들도 체계적인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더군요.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글은 인간 언어의 보편적 원리를 정확히 파악한 과학적 문자 체계였던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제 실험을 통한 검증이었어요. 저는 비밀리에 북미 원주민 언어 전문가들과 접촉했습니다. 하버드 인류학과의 제임스 윌슨 교수는 체로키족 언어 연구의 권위자였어요. 윌슨 교수에게 한글로 체로키어를 표기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결과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기존 라틴 문자로는 정확히 표현할 수 없었던 체로키어의 미묘한 음성 차이들이 한글로는 완벽하게 구분되었던 겁니다. 특히 체로키어의 성조 체계를 한글로 표현했을 때의 정확성은 놀라웠어요. 한글의 조합 원리를 활용하면 성조까지도 자연스럽게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윌슨 교수는 이것이 혁명적 발견이라고 흥분했어요. 저는 비슷한 실험을 나바호어, 이누이트어, 아파치어에도 적용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같았어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이들 언어의 복잡한 음성 체계를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4개월 동안 진행된 이 비밀 실험의 결과물은 엄청났습니다. 기존의 어떤 문자 체계로도 정확히 기록할 수 없었던 멸종위기 언어들이 한글로는 완벽하게 문서화되었어요. 네 번째 단계는 동맹 세력 구축이었습니다.
저는 하버드 내부에서 저를 지지할 수 있는 교수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다행히 몇 명의 양심적인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컴퓨터과학과의 마이클 조던 교수는 한글의 디지털 처리 우위성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글이 컴퓨터 언어 처리에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게 되자 깜짝 놀랐습니다. 심리학과의 스티븐 핑커 교수는 한글의 인지과학적 우월성을 인정했어요.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의 문해율이 다른 문자를 배우는 아이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수학과의 앤드루 와일스 교수는 한글의 수학적 완성도에 놀랐어요. 유한한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무한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의 원리가 수학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던 거죠. 5번째 단계는 국제적 검증이었습니다. 저는 유럽과 아시아의 언어학자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어요. 프랑스 소르본 대학, 독일 베를린 대학, 일본 도쿄 대학의 언어학자들과 비밀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자국 언어를 한글로 표기해 본 결과 모두 기존 문자보다 훨씬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표현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독일 베를린 대학의 한스 밀러 교수는 충격적인 보고를 해왔어요. 독일어의 복잡한 자음 체계를 한글로 표현했을 때 독일어 원어민들조차 발음 구별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2020년 8월 드디어 저는 반격의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200년간 숨겨진 서구 언어학자들의 증언, 현대 언어학 이론과의 완벽한 부합, 실제 실험을 통한 검증, 하버드 내부 동맹 세력, 국제적 검증까지. 이제 존슨 교수와 그 무리들을 완전히 굴복시킬 모든 무기가 준비되었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때가 온 것입니다. 2020년 9월 15일, 저는 존슨 교수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복수의 설렘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존슨 교수가 비웃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직도 그 미개한 한글 이야기를 하러 온 거냐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웃으며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교수님, 이것 좀 보시죠.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폭탄을 터뜨렸어요. 1876년 막스 밀러가 베를린 대학 동료에게 보낸 편지의 복사본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조선의 한글이 인류 언어학사상 가장 완벽한 발명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존슨 교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어서 1890년 헨리 스위트의 비밀 보고서를 꺼냈어요. 한글의 음성학적 정밀성이 라틴 알파벳을 완전히 압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존슨 교수의 입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1933년 레오나르드 블룸필드의 개인 서신을 보여줬어요. 구조주의 언어학의 아버지가 한글을 세계 최고의 표현 문자라고 극찬한 내용이었습니다. 존슨 교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넘겨봤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 물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는 두 번째 폭탄을 준비했습니다. 하버드 컴퓨터과학과 마이클 조던 교수와 함께 진행한 디지털 언어 처리 실험 결과를 보여줬어요. 한글로 입력된 텍스트의 처리 속도가 영어보다 3배 빠르다는 데이터였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가 컴퓨터 알고리즘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증명이었어요. 존슨 교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티븐 핑커 교수와 함께한 인지과학 실험 결과를 펼쳐 보였어요.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의 문해 속도가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보다 5배 빠르다는 충격적인 데이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성인 학습자들의 결과였어요. 외국인이 한글을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개월인 반면 한국인이 영어 알파벳을 완전히 익히는 데는 평균 2년이 걸린다는 통계였습니다. 존슨 교수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자료들이 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교수님. 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200년 동안 서구 언어학계가 의도적으로 숨겨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폭탄은 더욱 강력했어요. 북미 원주민 언어 실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체로키어, 나바호어, 이누이트어를 한글로 표기했을 때의 정확성이 기존 어떤 문자 체계보다 뛰어나다는 증명이었어요.
특히 체로키어의 성조 체계를 한글로 완벽하게 구현한 결과를 보여줬을 때 존슨 교수는 경악했습니다. 50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체로키어 표기 문제가 한글로는 하루 만에 해결됐다는 보고서였거든요. 인류학과 제임스 윌슨 교수의 증언서도 함께 제출했어요. 한글이야말로 멸종 위기 언어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존슨 교수가 마지막 장을 넘기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의 70년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마지막 최종 병기를 꺼냈어요. 유럽 5개국 언어학자들과 함께한 국제 공동 연구 결과였습니다.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를 각각 한글로 표기한 결과 모든 언어에서 기존 문자보다 정확성이 높아졌다는 보고서였어요. 특히 독일 베를린 대학의 한스 밀러 교수 증언이 결정타였습니다. 독일어의 복잡한 자음 체계를 한글로 표현했을 때 독일어 원어민들조차 발음을 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는 실험 결과였어요. 존슨 교수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의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치명타를 날렸어요. 교수님, 9개월 전 저를 모욕했던 그 세미나실에서 다시 한번 발표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이 모든 증거와 함께해요. 존슨 교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김 교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모두 사실인가? 100% 사실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존슨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침묵을 지켰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어요. 언제 발표하고 싶은가? 내일 당장이라도 좋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존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같은 세미나실에서 발표하게 해주겠네. 단 이번에는 언어학과 전체 교수진뿐만 아니라 다른 과 교수들도 초청하겠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복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문을 나서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9개월 전 받았던 그 모욕을 이제 200배로 갚아줄 때가 온 것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한글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됐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역사가 바뀔 것입니다.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와이드너 도서관 7층 VIP 세미나실. 바로 9개월 전 제가 치욕적인 모욕을 당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평소 20명이던 참석자가 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언어학과 전체 교수진은 물론 컴퓨터과학과, 심리학과, 수학과, 인류학과 교수들까지 몰려들었어요. 심지어 하버드 총장까지 참석했습니다. 제가 세미나실 앞쪽에 서자 모든 시선이 집중됐어요. 9개월 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뜨거운 확신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존슨 교수가 앉은 자리를 바라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당당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인류 언어학사를 다시 써야 할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1876년부터 1950년까지 서구의 저명한 언어학자 37명이 한글에 대해 남긴 비밀 기록들의 제목 리스트였습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어요. 막스 밀러, 헨리 스위트, 레오나르드 블룸필드, 에드워드 사피어. 언어학계의 거장들이 모두 한글을 극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참석자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특히 1933년 블룸필드의 개인 편지 내용을 읽어줄 때 세미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조선의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이고 완벽한 문자 체계라고 평가한 내용이었거든요. 한 교수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기록들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서구 언어학의 우월성 신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한글의 진정한 가치가 알려졌다면
유럽 중심의 언어학 패러다임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파트는 현대 과학적 검증이었습니다. 마이클 조던 교수와 함께한 컴퓨터 언어 처리 실험 결과를 발표했어요. 한글의 디지털 처리 효율성이 영어보다 300% 높다는 데이터를 보여줬을 때 컴퓨터 과학과 교수들이 탄성을 질렸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가 이진법 컴퓨터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된다는 증명이었거든요. 스티븐 핑커 교수의 인지과학 실험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글 문의 학습 속도가 다른 모든 문자를 압도한다는 데이터였습니다. 6세 아동 기준으로 한글은 평균 6개월, 영어는 평균 3년이 걸린다는 비교 결과였어요. 심리학과 교수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언어학뿐만 아니라 교육학 전체를 뒤흔들 발견이군요. 세 번째 파트는 실제 적용 사례였습니다. 북미 원주민 언어들을 한글로 표기한 혁명적 결과를 발표했어요. 체로키족 언어의 복잡한 성조 체계를 한글로 완벽하게 표현한 영상을 보여줬을 때 인류학과 교수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50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한글로는 하루 만에 해결됐다는 사실에 경악했어요. 나바호어, 이누이트어 적용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존 라틴 문자로는 불가능했던 미묘한 음성 구분이 한글로는 완벽하게 구현됐어요. 제임스 윌슨 교수가 일어나서 증언했습니다. 김 교수의 한글 표기법은 멸종 위기에 처한 우리 원주민 언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네 번째 파트는 국제적 검증이었어요. 유럽 5개국 언어학자들과의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독일어의 복잡한 자음 체계, 프랑스어의 비음 체계, 러시아어의 연자음과 경자음 구분까지 한글로 모두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증명이었어요. 베를린 대학 한스 밀러 교수의 화상 증언이 결정타였습니다. 독일어 원어민인 자신조차 한글 표기를 보고 발음을 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됐다고 고백했어요. 마지막 파트는 미래 비전이었습니다. 한글이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표준 언어 표기 체계가 될 수 있다는 제안이었어요.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문자, 다문화 사회에서 가장 포용적인 문자, 교육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가 바로 한글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3초간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터져나온 것은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80명 전체가 일어서서 5분간 박수를 쳤어요. 한 교수가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언어학사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또 다른 교수가 외쳤어요. 세종대왕은 500년 앞선 천재였군요. 하버드 총장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김 교수님, 이것은 하버드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연구입니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존슨 교수를 바라봤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존슨 교수님.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9개월 전 이 자리에서 한글을 미개한 글자라고 하셨죠.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존슨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어요. 김 교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글은 인류의 보물입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세미나실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40년간 하버드 언어학계를 지배했던 절대 권력자의 공개 사과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9개월 전 받았던 모욕이 완전히 서력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버드는 한글 연구소를 신설했고 저는 연구소장이 됐어요.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배우러 하버드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마침내 세계 언어학의 중심에 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020년 10월 제 발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 지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댓글란은 각국 언어학자들의 경악과 찬사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일본이었어요. 도쿄대학 언어학과가 긴급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일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인들조차 구분하지 못하던 미묘한 발음 차이를 한글로는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도쿄대학 야마다 교수가 NHK 방송에 출연해서 말했어요. 한글은 일본어 표기의 혁명입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로는 불가능했던 정밀한 발음 표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더욱 드라마틱했었어요. 베이징 대학교가 중국어 성조를 한글로 표기하는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기존 한자와 병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웠던 중국어의 사성조가 한글 조합으로는 자연스럽게 구분됐어요. 베이징 대학리 교수는 중국 CCTV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는 중국어 학습에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외국인이 중국어를 배우는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킬 수 있어요. 유럽의 반응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이 한글 연구센터를 설립했어요. 한스 밀러 교수는 독일 전역을 돌며 강연했습니다. 한글이야말로 게르만 어족 연구의 새로운 돌파구라고 선언했어요. 프랑스 소르본 대학도 뒤따랐습니다. 프랑스어의 복잡한 비음 체계를 한글로 표기한 결과 프랑스어 학습자들의 발음 정확도가 급격히 향상됐어요. 파리 시내 어학원들이 한글식 프랑스어 교육법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 라사피엔차 대학이 라틴어를 한글로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00년 전 고전 라틴어의 정확한 발음을 한글로 재구성해냈어요. 로마 교황청에서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바티칸 도서관의 고문서들에 기록된 라틴어 발음 기호들을 한글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교황청 언어학자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글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린 언어의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러시아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모스크바 대학이 키릴 문자와 한글의 비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러시아어의 연자음과 경자음 구분이 한글로는 훨씬 명확하게 표현됐어요. 러시아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한글 표기법을 러시아어 교육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이에요. 아프리카에서는 더욱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대학이 줄루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실험을 진행했어요. 아프리카 언어 특유의 설음을 한글로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케냐의 스와힐리어, 나이지리아의 하우사어, 세네갈의 월로프어까지 아프리카 전역의 언어들이 한글로 표기되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 연합이 공식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글을 아프리카 언어 표준 표기법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남미에서도 폭발적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이 포르투갈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연구를 시작했어요. 브라질 특유의 포르투갈어 발음이 한글로는 정확하게 구분됐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스페인어의 지역별 발음 차이를 한글로 체계화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 방언과 코르도바 방언의 미묘한 차이까지 한글로 구별해냈습니다. 국제기구들의 움직임도 시작됐어요. 유네스코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한글을 세계 언어 다양성 보존의 핵심 도구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유엔에서는 더욱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글을 유엔 공식 문서 보조 표기 체계로 도입하자는 것이었어요. 193개 회원국의 언어를 모두 한글로 표기할 수 있다면 번역의 정확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관심을 보였어요. 각국의 의학 용어를 한글로 통일 표기하면 국제 의료진 간의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글 기반 언어 처리 시스템 개발에 뛰어들었어요. 구글 CEO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에 한글 기반 엔진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애플은 더 나아갔습니다. 시리 음성인식 시스템에 한글 음성학 원리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아이폰 사용자들이 어떤 언어로 말하든 한글 원리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글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을 시작했어요.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컴퓨터 언어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어학과 대학들이 한글 연구 과정을 신설하기 시작했어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소르본, 베를린, 도쿄대 등 세계 최고 대학들이 앞다퉈 한글학과를 만들었습니다. 언어학자들의 순례가 시작됐어요. 전 세계에서 매주 수백 명의 언어학자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세종대왕릉은 언어학계의 성지가 됐어요. 서울대학교는 세계 한글 연구의 메카가 됐습니다. 50개국에서 온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배우러 몰려들었어요. 기숙사가 부족해서 임시 숙소까지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제가 있었어요. 하버드에서 시작된 작은 복수가 전 세계를 뒤바꾸는 혁명이 된 것입니다.
9개월 전 모욕당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꿈만 같았어요. 한글이 마침내 세계 언어학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저는 10년 만에 조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수백 명의 기자들과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저를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영웅이 돌아왔다. 한 시민이 외쳤습니다. 세종대왕의 후손이야. 또 다른 사람이 소리쳤어요. 그 순간 10년간 쌓였던 향수가 폭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거리마다 한글 예찬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지하철역마다 세종대왕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한글 티셔츠를 입고 다니고 있었어요. 청와대에서 대통령 접견 요청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두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김 교수님 덕분에 우리 한글이 세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정부가 한글진흥원을 신설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한글 보급과 연구를 총괄할 국가기관이었어요. 그 초대 원장을 저에게 맡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국회에서도 초청이 왔어요. 국정감사가 아닌 국정보고를 위해서였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 앞에서 세계 한글 열풍의 현황을 보고했어요. 야당 의원조차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좌우를 떠나 모든 의원들이 한글의 위대함에 감탄했어요.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글의 가치를 너무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아 다행입니다. 서울대학교 방문은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20년 전 졸업한 모교였지만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습니다. 캠퍼스 곳곳에 한글 연구소가 들어서 있었고 세계 한글 대학원까지 신설되어 있었어요. 언어학과 후배들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우리 과가 세계 최고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유학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보이던지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초중고등학교였어요. 전국의 국어 시간이 한글 과학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글의 조음음성학적 원리를 배우고 있었어요.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6학년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억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라고 배웠는데 세종대왕님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단순한 글자가 아닌 과학으로 배우고 있었어요. 500년 전 세종대왕의 천재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글날이 되자 전국이 축제 분위기였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인 한글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K-팝 가수들이 한글 찬양 노래를 불렀고 유명 연예인들이 한글 캘리그래피 퍼포먼스를 펼쳤어요. 해외 동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재미교포 사회에서 한글학교 등록 신청이 폭증했어요. 중국 조선족들은 한글 정체성 회복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제1교포들이 가장 감격했어요. 그동안 일본어에 밀려 위축되었던 한글 교육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기업들의 움직임도 역동적이었어요. 삼성전자가 한글 기반 AI 칩 개발에 나섰습니다. LG는 한글 음성인식 기술에 투자했어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한글 검색 알고리즘 혁신을 선언했습니다. 문학에도 한글 열풍에 동참했어요. 봉준호 감독이 한글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을 발표했습니다. BTS는 한글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신곡을 발표했어요. 전 세계 아미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학계의 변화는 더욱 드라마틱했어요. 전국의 대학교에 한글학과가 신설됐습니다. 심지어 의대와 공대에서도 한글 과학 과목이 필수가 됐어요.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의학 용어 학습과 프로그래밍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도 급증했어요. 한글을 배우러 오는 언어학 순례자들로 명동과 홍대가 북적였습니다. 한글 체험관, 한글 박물관, 세종대왕 기념관이 연일 만원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시골 할머니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경북 안동의 한 할머니가 TV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쓰는 글자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글자라니 죽어도 여한이 없겠네. 젊은 세대들의 인식 변화도 놀라웠어요. 그동안 영어에만 매달렸던 아이들이
한글의 과학성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관련 유튜브 채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한 고등학생이 만든 한글 과학 설명 영상이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에는 전 세계 청소년들의 찬사가 가득했어요. 한국 학생들이 자신의 문자에 대해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부러웠다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노벨위원회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됐어요. 한글 연구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인류의 소통을 돕는 공로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세종대왕릉을 참배하러 갔을 때였어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세종대왕 앞에서 절을 하며 말했어요. 대왕님, 딸아이가 한글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9개월 전 하버드에서 받았던 모욕이 결국 이 모든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개인의 상처가 민족 전체의 자긍심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한글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 갈등도 이념적 대립도 모두 한글 앞에서는 무의미했어요. 우리 모두가 세종대왕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조국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9일 한글날, 저는 유엔 본부 총회장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193개국 대표들 앞에서 한글의 세계 공용 보조 문자 채택을 제안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5년 전 하버드에서 모욕당했던 그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존슨 교수가 한글을 미개한 글자라고 조롱하던 장면, 동료들이 비웃던 모습, 연구실 문에 그려진 낙서까지 모든 것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저를 소개하며 말했어요. 김성호 교수는 21세기 언어학 혁명의 아버지입니다. 한글을 통해 인류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제 발표가 시작되자 총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차례로 보고했어요. 현재 78개국에서 한글을 보조 문자로 채택했습니다. 멸종위기 언어 147개가 한글로 완벽하게 보존됐어요. 가장 놀라운 성과는 교육 분야였습니다. 한글 학습법을 도입한 국가들에서 문해율이 평균 40% 향상됐어요. 아프리카 6개국은 한글 덕분에 완전 문해율을 달성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도 보고했어요. 한글 기반 AI 언어 모델의 처리 속도는 기존 모델보다 5배 빠릅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글로벌 IT 기업이 한글 기반 시스템을 채택했어요. 의료 분야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한글 기반 의료 용어 통합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국제의료진 간 오진율이 60% 감소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3분간 계속됐습니다. 아프리카 대표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한글은 우리 대륙의 언어 다양성을 구한 생명줄입니다.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유럽연합 대표도 지지 연설을 했어요. 한글의 과학적 우월성은 이미 증명됐습니다. 유럽 28개국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겠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일본 대표의 발언이었어요. 과거 우리가 조선의 문화를 억압했던 역사를 반성합니다. 이제 한글의 가치를 인정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중국 대표도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한글은 동북아시아가 세계에 기여하는 위대한 유산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도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찬성 187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한글의 유엔 공용 보조 문자 지위가 확정됐습니다. 그 순간 총회장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한국 대표단이 태극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전 세계 교민들이 중계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세종대왕이 570년 전에 꿈꾸셨던 진정한 문자의 세계화가 마침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욕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에 한글이 떴습니다. 세상을 바꾼 문자 한글.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와 함께 한글이 당당히 자리를 차지했어요. CNN, BBC, NHK 등 전 세계 방송사들이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15세기 조선의 천재 발명품이 21세기 인류 문명의 표준이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하버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존슨 교수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김 교수, 당신이 옳았습니다. 한글은 정말 인류의 보물이었어요. 5년 전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하버드 언어학과가 김성호 기념 한글 연구소를 설립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모욕을 씻고 한글의 위대함을 영원히 기념하겠다는 뜻이었어요. MIT에서도 제안이 왔습니다. 한글 기반 컴퓨터 언어학과를 신설하고 싶다고 했어요. 실리콘밸리 전체가 한글 인재를 갈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노벨위원회에서 드디어 공식 연락이 왔어요. 202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통보였습니다. 한글을 통해 인류의 언어 장벽을 허물고 평화로운 소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어요. 12월 10일 스톡홀름 노벨 시상식장에서 저는 한복을 입고 연단에 섰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상 연설을 했어요. 이 상을 세종대왕께 바칩니다. 570년 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하신 그분의 위대한 뜻이 오늘에야 완성됐습니다. 또한 전 세계 한국인들께 바칩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한글이 얼마나 소중한 유산인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저를 모욕했던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